테러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러 지원국 명단엔 북한과 쿠바가 차례대로 빠진 뒤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이 올라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을 방문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석탄 수입 금지 등 중국이 전례 없는 북한 고립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북한과 대화할 때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And President Trump is determined to confront that threat by marshaling unprecedented cooperation of our allies in the region and China and the world. 미국은 오히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압박했습니다. As well as all the other ways in which we can bring pressure to bear on the regime in Pyongyang. 테러 지원국에 지정되면 무역과 국제금융거래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으로 테러 지원국에 지정됐다가 지난 2008년 핵검증 합의 이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지난주 북한 태양절 기간에 한반도 해역으로 오지 않고 호주 해역에 있었으며 어제 한반도 해역으로 향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국방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시점을 밝히지 않았을 뿐 칼빈 스노는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TV 토론을 준비하느라 어제 오후 일정을 거의 비웠던 대선 후보들의 바쁜 행보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유세하랴, 공약 발표하랴, 분주히 움직였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선 후보들의 하루를 윤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등급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등의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장애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강원 평창 동계올림픽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에선 북한 여성 응원단에 대한 농담이 부적절했다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북한 그 응원단이 완전히 자연민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뭐 이렇게 수용수술도 하고 그런다는군요. 문 후보는 북한 세태가 변하고 있다는 취지였지만 사려 깊지 못했다며 즉각 사과했습니다. 평택 이함대를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과 군 가산점제 부활, 직업군인 정년 연장 등 보훈 공약을 내놓으며 안보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집중했습니다. 수도권 유세에선 보수의 결집을 호소하며 승산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우파들이 뭉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우리가 이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집권 후 통합 내각 구상을 거듭 밝혔습니다. 인재를 해결하는데 가장 최적의 인재가 다른 당에 있다면 그 사람 쓰겠습니다.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도 만나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특사로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외연 확장에 나섰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부산 경남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곳곳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벽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역대 최다 15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만큼 벽보의 길이도 사상 가장 깁니다. 안내문에다가 후보들의 포스터까지 합하면 10m가 넘는데요. 후보들의 이력과 공약을 담은 선거 공보물은 이번 주말쯤부터 집집마다 배송됩니다. 박종규 기자입니다. 길을 가던 시민들이 잠시 멈춰서 19대 대선 후보들의 모습이 담긴 선거 벽보를 유심히 살펴봅니다. 누구 같지? 다 봤다 이제 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토요일까지 전국 8만 7천여 곳에 선거 벽보 게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15명의 후보가 나선 만큼 벽보 길이도 역대 최장입니다. 15명 대선 후보들의 선거 벽보, 이렇게 일렬로 붙이면 길이가 10m에 달하고 이렇게 2열로 나눠 붙여도 가로 5m, 세로 1.6m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붙여야 하는데 마땅한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이 한 공간에서 이 긴 거를 한 번에 붙이기는 어렵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2열로 나눠서 유권자들은 벽보를 찬찬히 훑어보며 더욱 신중한 한 표 행사를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투표 꼭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선관위는 오는 25일까지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등의 정보가 담긴 책자형 선거 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30일엔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준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원고 없이 서서 진행된 어젯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사안마다 후보들 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검증 기간이 짧은 유례없는 이번 조기 대선에서 TV 토론은 판세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어제 TV 토론 상세히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류병수 기자입니다. 짧은 인사말로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운 대선 후보들. 촛불 민심을 받드는 진짜 정권 교체만이 좌파 정권을 선택할 것인가 우파 정권을 선택할 더 좋은 정권 교체 선택할 때입니다. 저는 문제 해결을 할 줄 압니다. 거침없는 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책임지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자 상대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찬반이 극명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핵 폐기를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잃게 되지요. 사드도 반대하시고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그럼 도대체 북핵 문제를 무슨 수로? 공약 재원 마련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은 그 비율의 세금을 내는 것이 권력 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이러저렇게 탈법, 불법으로 탈세하고 5명이 맞붙기 때문에 산만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토론 불균형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원고도 없는 생방송 토론으로 여과 없는 공방이 이어지면서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지는 이 상황 속에서 TV 토론이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5명 후보들은 오는 23일 저녁 8시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스탠딩 형식의 TV 토론에서 다시 격돌합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원고 없이 이루어져서 그런지 그야말로 난상 토론이었습니다. 호통을 치고 말을 끊고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자신의 지지자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발끈한 안철수 후보.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함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까지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헛개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시간이 별로. 문재인 후보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자,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 홍준표.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간의 치열한 논쟁이 경선을 흥미있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됐습니다. 자신을 향한 공세를 다른 후보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입장이 애매한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이른바 상황론에 대한 반박도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되면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당명 없는 포스터도 해명했습니다. 선거 포스터에 당명이 없어요. 나이키를 나이키라고 이렇게 씁니까? 이른바 설거지 안 한다는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공무원의 스트롱맨입니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펜스 미국 부통령은 현 시점에선 북한과 어떠한 직접적인 대화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다시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올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9년 만에 재지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테러 지원국 재지정 카드까지 빼든 것은 사실상 선제 공격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봉쇄함으로써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앞으로 6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 강행할 경우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유력해 보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실시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 시점에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동맹국들과 중국의 힘을 결집하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And President Trump is determined to confront that threat by marshaling unprecedented cooperation of our allies in the region and China. 펜스 부통령은 이어 많은 나라들과 협정을 놓고 시간을 끄는 시대는 끝났다며 사실상 북한에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정신혜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관리에 매주 미사일 시험 도발 발언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선 중국의 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미국과 계속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중국이 점점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룩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 관리들이 잇따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중국은 정세를 긴장시키고 고조시키는 어떠한 언행에도 반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나흘째인 오늘 이 후보들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작성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네거티브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강원도와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50조 원을 투입해 전국의 노후 인프라를 재건한다는 내용의 사회 간접 자본 정책을 내놨습니다. 오후에는 평택 2함대를 찾아 안보 공약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늘 오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안보, 경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후에는 장애인 단체와 청년 창업 박람회를 방문해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경남 창원과 부산 등 영남 표심을 공략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작성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담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후보에 대해 불안, 미흡, 갑질 등의 프레임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과 SNS를 통한 확산 지침이 담겼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긴급 회견을 열어 검찰과 선관위에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문 후보 측은 실무자 개인의 문건일 뿐 선대위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경제, 교육, 사회 등 비안보 분야 현안에 대한 후보들 간의 논쟁도 뜨거웠습니다. 이 치열한 정책 공방, 장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안의 재원 조달 방법을 따져 물었지만 문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의 공약이 처음과 달리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 정권의 실정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실패 안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이 됐죠. 박근혜 당은 끝났죠. 그런데 왜 실패를 해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조건부 증세, 중부담, 중복지의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하고 공평 과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해야 됩니다. 홍 후보의 경남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선 다른 4명의 후보가 밥그릇 뺏기라며 공세를 펼친 가운데 홍 후보는 당시 교육감이 예상감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맞섰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어젯밤 KBS 대선 후보 초청 TV 토론회는 처음으로 원고 없이 스탠딩 형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전에 없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는데 이번에도 쟁점은 안보였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는 안보 관련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문 후보의 대북관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사전협의 논란에 대해 문 후보가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대북 송금 특검 문제와 햇볕 정책 계승 여부에 대한 공방도 펼쳐졌는데 안 후보는 모든 일에는 공과 과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한 문 후보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했습니다.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실험을 저지할 해법으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중과의 공조,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국의 역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강력한 제재,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외교를 꼽았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번 대선도 결국 마지막 향방은 호남이 결정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 돌풍의 근원이 됐던 반 문재인 정서가 과연 실체가 있는 건지 늘 논란이 되는 노무현 정부 호남 인사 홀대론부터 한번 검증해봤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호남을 홀대했고 그 중심에 문재인 후보가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전체의 출신 지역을 비교해봤습니다. 부산을 포함한 영남과 호남 출신 두 지역 간의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습니다. 역대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 인사를 분석한 논문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지역적 인사차별이 적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력 인사는 호남 출신 인사 배제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 때문에 청와대에서 근무도 못하겠다고 하고 항상 호남 사람 검증은 별로 안 좋게 올라갔다는 것은 그 라인 선상에 있는 사람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 후보의 자서전에서 선친의 사업 실패가 전남 사람 때문이었다고 서술했던 부분, 그리고 이른바 부산 대통령, 부산 정권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또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특검을 강행한 것과 문 후보가 지난 총선 때 호남 패배 시 정계 은퇴 입장을 번복한 점도 불신과 반감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반면 문 후보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호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선거 결과가 호남 정서의 실체를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이제 대선 19일 남았는데 각 후보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 다 각각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에서 통합 쪽으로 가고 있고 홍준표 후보는 흑수저, 안철수 후보는 국민과 미래를 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빗속에서 시작한 첫 선거운동. 제주로 날아가 호남과 서울까지 사흘 동안 2,200km 넘게 이동하고 중장년층 정책을 내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쑥과 미나리를 팔았던 전통시장. 서울부터 대전, 대구, 부산, 경남까지 밤낮 가리지 않고 시장 골목을 돌았습니다. 흑수저 출신으로 청년 실업과 민생고를 잘 풀어나가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기업에게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인천 한 관제센터를 찾아 국민 안전을 강조하며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의당 로고 사람 인자를 그리며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안전을 상징하는 종합방재센터에서 시작해 사흘 내내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보수의 새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확실하게 경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노동자와 함께한 자리. 자신을 찍는 표는 국민 삶을 바꾸는 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저 심상정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오늘 대북 정책 발표합니다. 우리도 전술핵 배치하자는 등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되면 김정은, 안철수 되면 박지원이 대통령 된다는 등의 원색적인 주장으로 양강 구도를 흔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대북 정책을 담은 안보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의 입장이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를 접견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과 안보 관련 의견을 나눕니다.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약속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틀간 영남권 유세에서 홍 후보는 불안한 안보 간의 좌파 후보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됩니다. 각 지역 전통시장 방문을 이어가며 서민 대통령 이미지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힘들게 사는 이 나라 서민을 꼭 돌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 후보는 조작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업체 2곳이 있다며 집권하면 조사에 문 닫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각 대선 후보 측의 가시돋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 촉구 등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와 보수 세력의 내통을 의심했습니다. 보수 세력들 또 수구 세력들에게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내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후보 측은 보수 세력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요. 이현주 의원 약속대로 강효상 의원 나라가 큰일이에요. 잠시만. 문 후보 측은 또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연구 실적이 서울대 채용 최소 기준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용 전 3년간 SCI 단독 논문이 불과 한 편에 불과해서 국민의당은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응시 원서를 필적 감정한 결과 준용 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자료라는 문 후보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접수 날짜를 12월 11일에서 12월 4일로 사후에 조작된 의혹을 감추려는 의도가 홍준표 후보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중단된 이른바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재개를 검찰에 촉구하며 문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갈수록 확대되기만 하는 복지 공약, 과연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도 쟁점이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다른 4명은 모두 이른바 부자 증세 또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장성호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안의 재원 조달 방법을 따져 물었지만 문 후보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 후보의 공약이 처음과 달리 전반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5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설득력이 있습니까? 전 정권의 실정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권 실패 안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이 됐죠. 박근혜 당은 끝났죠. 그런데 왜 실패를 해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조건부 증세, 중부담, 중복지의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하고 공평 과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해야 됩니다. 홍 후보의 경남지사 시절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선 다른 4명의 후보가 밥그릇 뺏기라며 공세를 펼친 가운데 홍